페로니알 텐돈 리페어 프로토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손상 기전으로 급성 외상, 가사용, 구조적 문제, 노화와 같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 외상으로는 앵클의 스프레인이나 발목 인대 파열 등으로 인해 발목이 비틀림이나 과도한 스트레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외상은 텐돈의 손상을 일으켜 염증을 유발하거나 건지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운동이나 과도한 활동으로 텐돈이 늘어나거나 손상 가능성이 있는 가사용이 있고, 발목의 해부학적 구조가 비정상일 경우, 외측 복삭뼈가 돌출된 구조, 발목 관절이 하이퍼하게 움직이는 경우 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노화로는 나이가 들면서 텐던이 약해지거나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상의 분류입니다. 그레이드 1, 2, 3로 나누고, 그레이드 1 같은 경우에서는 기능은 대부분 유지되고, 그레이드 2 같은 경우에는 기능은 감소되고 운동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그레이드 3는 기능이 상실되고 보행 장애가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손상의 증상으로는 발목의 외측의 통증과 그다음에 붓기, 발목의 불안정성, 근육의 약화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재활 단계로는 수술 직후부터 스포츠 복귀까지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술 직후 1단계인 재활 목표로는 수술 부위 보호를 하고 엉덩이나 무릎, 몸통의 힘을 유지하고 팔꿈치와 손목 등과 같은 어퍼 익스트리미티의 가동 범위를 유지하며 발을 심장보다 높게 올려 붓기를 관리해주고 안전하게 보행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체중 지지는 부목이나 캐스트 사용하여 목발 보행을 하고 수술 중 체중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중재로는 첫 번째로는 가동 범위와 가동성으로는 누운 자세에서 햄스트링을 스트레칭 해주고, 다음 강화로는 Q셋, SLR, 오버도미널 브레싱, 힙 에비덕션, 크램쉘, 프론 자세에서 힙 익스텐션과 햄스트링 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은 통증과 부종이 감소됐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후 중간 단계인 2단계에서의 재활 목표로는 수술 부위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통증 완화, 붓기 최소화, 절개 부위 치유, 점진적인 체중 부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중 지지로는 부목과 캐스트 사용하여 목발 보행을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부분 체중 부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재로는 가동성과 가동 범위에서는 앵글 펌프 동작과 앵클 서클, 그 다음에 도시플렉션 앉은 자세에서 힐 슬라이드를 해주시면 되고, 카디오에서는 상체 에르고미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로는 앉은 자세에서 뒤꿈치 들기, 그 다음에 발가락 들어 올리기, 발의 고유 위축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발 고유 근육 운동인 수공 꼬집기나 발가락 벌리기, 엄지발가락만 들어 올리고 나머지 발가락은 내리고, 반대로 엄지발가락만 내리고 나머지 4발가락은 올리고 하는 운동을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프로프리오셉션 관절 위치 감각 훈련으로는 치료사가 건측 다리를 ROM이 나오는 범위 안에서 만들어 놓고 환자분이 각도에 맞게끔 올릴 수 있는 훈련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앉은 자세에서 환자분한테 직접적으로 토구를 이용해서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는 범위 안에서 발목을 올리고 최대한 무릎은 고정해 주시되 발목으로만 플란타나 도시플렉션을 시행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히트 베어링이 가능하시다면 본인의 체중을 이용해서 살짝 눌러놓고 플란타 플렉션과 도시 플렉션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가능하고 괜찮다면은 리버스 플랜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부분에서 똑같이 도시 플렉션, 플란타 플렉션 등을 시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은 바스가 3 미만일 경우, 그다음에 최소한의 부종이 있고, 앵클의 ROM의 개선, 부츠 착용 시 체중 부하가 있어도 통증에 내성이 있었을 경우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후 후기 3단계에서의 재활 목표로는 수술 부위의 지속적인 보호와 발목의 풀 ROM 회복, 안전하게 강화 운동 진행, 운동 후 통증 붓기 예방, 발목 부츠 착용 상태에서 풀 웨이트 베어링 시 보행 패턴을 정상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웨이트 베어링으로는 6주차까지는 목발을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체중 부하를 해주시고 8주차부터는 부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동 범위와 가동성으로는 발목과 발목 관절 운동 수행은 계속해 주시고 6주차 이후부터 인버전과 에버전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츠를 벗고 나서는 카프 머슬을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디오로 고정 자전거를 이용해 주시고, 강화 운동으로는 이제 인버전, 도지 플렉션, 플란타 플렉션을 이제 세라밴드로 저항을 통해서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 에버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이소메트릭으로 진행하되 나중에 이제 점점 통증이 없고 혼자 이제 에버전 움직일 수 있다면 그때는 이제 저항을 추가해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몸통 안정화를 위해 룸보펠빅 강화로는 브릿지 운동으로 심볼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은 운동 후 붓기나 통증이 없을 경우, 발목의 ROM을 완전하게 회복했을 때, 그다음에 운동화를 신고 풀 웨이트 베어링이 가능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환기인 4단계에서의 제할 목표로는 운동화 신고 정상적인 보행 패턴, 안전하게 강화를 진행하고 운동 후 통증, 붓기 예방을 발목 근력 강화, 균형 능력, 고유 수영 감각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웨이트 베어링은 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촉진하고 보행 훈련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동성과 가동 범위에서는 앵클이랑 풋에서 모빌리제이션을 시행해 주시면 되는데, 플란타 플렉션과 도지 플렉션 증진을 위해서 탈루스를 잡고 도잘 방향으로 글라이딩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플란타 플렉션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탈루스를 잡고 그대로 위쪽 방향으로 당겨 주시면 조인트 플레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브 타랄 같은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관절면을 찾고 그 관절면을 고정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션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을 조금 느슨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조인트 플레이를 시행하고, MTP 조인트 같은 경우에서도 관절면을 찾고 그 관절면을 고정하고 여기서 설컨덕션으로 조인트 플레이를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디오로는 고정식 자전거, 수중 걷기, 트레이드밀에서 걷기가 있고, 스트렝스닝으로는 스탠딩에서 카프라이즈, 그 다음에 스쿼트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밸런스나 프로셉션 같은 경우에서는 두 발로 일단은 먼저 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환자분을 한 발로 서게 되고, 환자분이 불안하거나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벽을 짚고 하고 점점 이제 손을 떼기부터 시행해서 난이도를 점점 올라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폼패드 같은 경우 눈 감고 한 발 서기 등을 시행함으로써 이제 프로셉션을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폼패드 위에서 한 발 서기로 해서 치료사와 같이 이제 볼을 토스하는 운동으로 진행해 주시고, 움직이는 사진이랑 같이 이제 싱글 레그 홉 엑서사이즈로 처음에는 리바운딩 식으로 진행하시면서 잘 되시면은 그때는 이제 사이드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블보드나 트램펄린 같은 기구를 사용하여 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은 운동 후 붓기나 통증이 없어야 되고, 발목 근력, 그 다음에 ROM이 최대로 나왔을 때, 정상적인 보행 패턴이 나왔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 고급 관리 5단계에서의 제할 목표로는 발목의 완전한 힘과 풀 ROM이 나와야 되고, 올바른 움직임 패턴, 운동 후 통증 붓기 예방, 그 다음에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과 어질리티 트레이닝 진행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디오로는 일립트리컬 스테일러 크리머를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화로는 싱글레그 한 발 서기에서 뒤꿈치 들어 올리기, 그 다음에 앉은 자세에서 커프 머신 등을 이용해서 강화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 근위부의 안정성을 위해서 힙 하이커, 포워드 런지, 라테랄 런지, 그 다음에 슬라이드 보드를 이용하여 백워드 런지, 사이드 런지 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닝으로는 인터벌 워크나 조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이오메트릭 운동 같은 경우에서는 첫 번째로 리바운딩, 스텝박스 위에서 리바운딩으로 하고, 다음에 잘 되면은 한 발서기로 리바운딩으로 진행해 주시고, 다음에는 라테랄 스텝박스에서 점핑으로, 그 다음에 스텝박스 점핑으로 점점 더 높은 강도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에서는 플라이오메트릭 민정성 훈련, 조깅 시에도 통증이 없이 진행 가능하고, 스포츠 복귀를 위한 심리적 준비 PRRS가 일단 됐을 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복귀 6단계에서의 재활 목표로는 계속해서 근력 강화 운동, 고유 수용, 감각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스포츠별 특화 훈련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스포츠 경기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재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사진처럼 사이드 스텝업과 다운으로 운동을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마지막 스포츠 복귀 단계를 위해 호흡 테스트를 거쳐서 다시 이제 복귀할 수 있는 단계로 해주시면 되는데, 호흡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4가지 항목으로 총 거리가 3가지가 있고 시간으로 측정하는 항목이 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부상 후 스포츠 복귀를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제공되고, 림브 시메터리 인덱스라는 LSI를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하고, 환측 다리와 건측 다리의 기능적 대칭성을 판단하고, 테스트 같은 경우의 기준치는 양쪽 간 거리의 차이가 10% 미만일 경우, 트리플 홉은 3번 점프했을 때 그 합산한 거리 기준, 그리고 크로스오버 홉은 중심선을 정확하게 넘었을 때, 그 다음에 6m 타임은 6m 동안 얼만큼 가는지에, 그리고 양쪽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LSI가 90% 이상일 때는 스포츠 활동의 복귀에 적합하다라는 기준이고, 그보다 낮다면은 아직까지는 기능적인 비대칭이 존재하기에 재손상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출하는 방법은 거리 기반 테스트에서 싱글 홉 최대로 한 발로 최대로 멀리 점프했을 때 기록을 3번 측정한 후에 평균 값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도 동일하게 한 발로 최대 거리로 뛰었을 때 측정 값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기입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기반 테스트 6m 타임 같은 경우에서는 똑같이 6m 동안 한 발로 얼마만큼 가느냐에 따라서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90%가 넘는다면은 스포츠 활동에 복귀할 수 있다라고 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장님께서 항상 추구하시는 수술 후 빠른 재활을 목표로 하는데, 혹시 이제 치료 환자분들이 이제 입원 시에 이렇게 치료실에 와가지고 치료하고 그 병실에서 이제 지내는 시간이 많으신데, 혹시 병실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이런 걸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한테 힐 레이징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처음에 좀 많이 마찰이 되다 보니까 수건 같은 거 깔아서 환자분 직접 타월을 잡고 힐 레이징이나 옆에서 수건을 맞춰놓고 환자분 손 힘이 패시브하게 반응해서 좀 앵글을 해주시면서, 만약에 도시 플렉션이나 플란타 플렉션이 가능하다면 저는 카프 머슬링 운동을 좀 더 중요시 생각해서 여기서 타월을 했으면 여기서 그냥 수건을 거기서 잡고 있고 아이소메트릭한 운동으로 지그를 물어달라고 많이 좀 진행하는 편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원장님께 오늘 질문을 조금 2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로니알 이제 텐던 리페어가 MBO랑 이제 뭔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페로니우스 이제 텐던 리페어는 티어일 때 이제 흔하게 시행한다고 하지만, 페로니우스 이제 뭐 텐도니티스나 아니면은 텐도니노시스일 때도 시행하는지, 이렇게 2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로니알 텐던 테어와 인스타빌리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하고, 그리고 수술 출시간 뭐가 있는지 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성으로 아나토미를 보시면 롱구스와 브레비스가 있습니다. 롱구스는 이제 프록시말 피블라 헤드에서부터 내려와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발바닥으로 내려가서 첫 번째 그 메타타잘의 베이스와 메디알 큐네이품에 붙습니다. 브레비스 같은 경우에는 디스탈 투서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와서 5번째 메타타잘 베이스에 붙는데, 액션은 플란타 플렉션, 이벌전하는 역할을 하고, 아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이나믹 스테빌라이저 역할을 라테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 보면은 이제 브레비스가 조금 더 아래 깔려 있고, 그리고 롱구스가 그 위를 주행하는데, 그 위를 덮고 있는 것이 스페리어 페로니아 레티나큘럼이라고 해서 SPR 이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프록시말에서부터 3.5cm 위치에 있고, 그리고 뒤로 칼카니우스까지, 그리고 아킬레스 텐던 파샤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 탈구가 되는 걸 막아주는 구조물인데 그 안에는 그 파이브러스 카틀리지 리치라고 하는 또 섬유성으로 된 구조물이 있어서 이게 앞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텐던이 SPR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디스플레이스 되는 경우는 흔하진 않고 보통 바깥으로 후방에서 전방으로 디슬로케이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류를 보게 되면은 정상적인 구조물은 SPR 안에 두 가지 텐던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고 FCR이라고 말씀드렸던 파이브러스 카틀리지 리치가 이렇게 막아주는 구조물을 보여야 됩니다. 그레이드 1에서는 SPR이 이제 디태치가 된 경우고 텐던이 본과 페리오스테움에 이제 끼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가 그레이드 1이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FCR이 이제 어벌전되면서 텐던이 그 사이에 끼이는 경우고 세 번째는 SPR로 인해서 이제 페리오스테움이 어벌전되면서 텐던이 디스로케이션 되는 거, 네 번째는 SPR 아예 끊기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기존은 폴스 도시 플렉션 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키 타고 이제 포워드 포를 하게 되면은 앞쪽으로 이제 도시 플렉션은 된 상태로 힘을 받기 때문에 페르니얼 텐던이 전방으로 향하는 강한 맥시멀 텐션을 받게 되고 그때 이제 브레이비스의 스플릿 테어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됩니다. 그 진단은 진료실에서는 이제 팝핑과 클릭을 라테랄 앵클에서 느낄 수도 있고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텐던을 이제 다이렉트하게 디텍트를 해서 거기서 이제 팔페이션 하면서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진단 툴이 있으니까 소노로 확인하게 됐을 때 브레비스와 롱구스의 위치는 괜찮더라도 그 텐던 시스루에서 저희가 셀 라인을 주입했을 때 전방으로 해서 이제 슈도 파우치가 확인되면은 그 SPR의 디태치가 된 거고 이건 인스타빌리티를 진단할 수 있는 또 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MRI 촬영에서도 텐던의 테어나 아니 SPR의 위치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그 보존적 치료로는 6주 동안 숄넥 캐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스타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테어 같은 경우에는 83%에서 페일러 레이트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의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반응이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술식으로는 SPR을 이제 리페어하고 그리고 레트로말레올라 그룹 여기를 디프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 같이 시행했을 때 어큐트 디스로케이션이 롱지투디널 테어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스포츠에서의 복귀가 좀 빠르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스테오토미를 시행하는 건데 디스탈 피블라를 파셜하게 오스테오토미를 해서 후방으로 돌려서 고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텐던이 전방으로 빠지는 걸 막아주는 술식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좀 보고되고 있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는 리루팅이라고 해서 원래 가던 길을 만들어주기 위함인데 이거는 CFL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츠 건머 술식은 CFL을 끊어서 다시 텐던이 뒤로 가게 만들어서 CFL을 다시 연결해주는 술식이고 말틴스는 CFL은 그대로 두고 텐던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텐던을 다시 밑으로 가게 해서 후방으로 주행하게 만들어주는 술식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투블레리제이션인데 이거는 텐던 테어가 이제 확인되었을 때 전체 직경에서 50% 이상이 남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일부 데브리망을 시행해서 50% 이상을 남겨놓고 안쪽과 바깥쪽을 다시 꼬매서 다시 원통형으로 만들어주는 수식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50%가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를 시행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브레비스 텐던을 롱구스 텐던에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액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식이 있고 아니면 오토나 알로를 이제 대체해서 인터포션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텐던 트랜스퍼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50%가 안 남은 시비한 손상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를 보면 이건 메타 분석인데 31개 연구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SPR 복원과 그루브 디프닝, 리루팅, 보니 프로시저를 비교를 해봤는데 리루팅과 보니 프로시저에서는 합병률이 좀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다른 메타 분석에는 20개를 분석해봤는데 그 중에서 그루브 디프닝과 SPR을 같이 시행했을 때 SPR 복원만 했던 것보다는 스포츠 복귀율이 높았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습니다.